어머니, 아버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피아드 교육 U2M 수학학원 세종 캠퍼스 총괄 원장 황동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어떻게 수업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 영상이니까요.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U2M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U2M은 올림피아드 교육에서 만든 수학학원 브랜드 명칭인데요. 예전엔 학원 이름이 올림피아드 학원이었다가 이제는 U2M으로 변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말을 시키면서 공부하는 거를 이미지를 넣고 싶었던 거였어요.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말로 설명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게 됩니다. 말로 설명을 해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되고요. 그것이 학습에 가장 효과가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을 이제 학원의 수업 과정 중에 녹인 방법이 U2M 수학학원이고, 말하는 수학의 교육혁명이라는 슬로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U2M 수학학원의 세종 캠퍼스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여기 1생활권과 6생활권 친구들은 셔틀을 타서 아른 캠퍼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생활권 친구들은 새로운 캠퍼스에서, 3생활권, 4생활권 친구들은 소담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U2M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학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공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누구나 하겠지만 중간에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재센터라고 하는 과정이 따로 있게 되는데요. 영재센터는 새로운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모든 아이들, 세종시 전 지역 친구들이 여기에 모여서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은 영재학교 과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초등학교 5학년 11월 달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U2M이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3까지 공부를 하는 거고요. 세종시 전 지역 친구들은 누구나 다 셔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셔틀비는 따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른 캠퍼스에는 유소열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가게 되면 유소열 원장님께서 상담을 직접 해주시게 될 거고요. 3, 4상위권의 소담 캠퍼스에는 조승진 원장님께서, 새로운 캠퍼스에서는 이제 이분이 상담을 좀 해주시게 될 겁니다. 이분이 접니다. 제가 새로운 캠퍼스에 오시면 직접 상담을 해드리게 될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수업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U2M은 이 세 가지 과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개별 맞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당연히 입학하기 전에 시험을 좀 봐야 돼서 나에 맞는 교재와 나에 맞는 반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 안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에 주어진 A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하지 않고 나한테만 따로 주어진 B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아이들은 두 가지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A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반 친구들이 같은 기간에 같이 이제 발맞춰서 진도를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건데, B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만 주어진 과정이고 진도를 맞출 필요가 없는 과정을 따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A 과정, B 과정의 내용은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개별 맞춤은, 저희는 어떤 친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아이는 그거를 좀 더 많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거 자꾸 하지 말고 똑같은 시간에 안 되는 거 연습을 하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매일마다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개별 진도장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교실에 붙여놓게 돼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학원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자기 진도장을 떼다가 책에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그럼 여기 오늘 공부할 게 다 적혀져 있어요. 이거를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숙제가 없습니다. 야, 너 이거 다 하면 숙제 없어. 또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럼 애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숙제 만들기 싫거든요. 그럼 이걸 하는 과정은 그냥 하기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내가 직접 문제는 풀어봐야 되겠죠. 책에 다 열심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직접 책에 문제를 풀 텐데, 이 책에서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책에 풀었으면 저희는 답을 다 기록합니다. 모든 교실엔 아이들 앞에 다 각자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에 자기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자기가 푼 답을 입력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아이디에는 자동으로 맞고 틀리고가 기록이 남게 됩니다. 틀린 문제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돼요. 답을 알려주지 않고 이 아이디가 나한테. 그러면 이거 왜 틀렸지? 고민 좀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모르겠으면
바로 옆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배우고 고쳐서 두 번째 입력을 하게 되고, 그때 맞추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모 표시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그때도 틀린 거는 이렇게 그냥 틀렸던 2차도 틀린 모양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의 기회는 끝났어요. 이렇게 다 두 번씩 자기 아이디에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됐는데요. 근데 이 과정들을 왜 진행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세모된 문제들은 이 문제당 한 문제씩의 유사 문제가 화면에 그 자리에서 바로 뜨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걔는 더 풀어야 돼요. 잘 안 되는 거니까. 틀렸잖아. 풀기 잘했으면 처음부터 맞추면 참 좋았을 텐데 틀렸으니까 그 연습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까지 틀린 문제들은 문제가 2개씩 더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은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본 다음에 넌 이게 안 돼? 야, 우린 이걸 공부하고 넌 그게 안 돼? 야, 우린 이걸 더 많이 공부하자.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개별 맞춤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UTM이라 이름 자체도 이제 매스매틱스는 수학이란 뜻이고 너를 위한 수학이란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 수업이란 걸 하게 될 텐데요. 참여 수업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걔는 말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건 말을 시키냐? 체계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아이디 기록하고 내 틀린 것들이 기록이 남았을 텐데요. 이렇게 두 번째까지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는 직접 아이가 설명을 해서 이렇게 도장을 맡아야 돼요. 꼭 두 번째까지 틀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야, 이거 어떻게 하는가 설명해봐. 설명하면 되는 거지만 할당량이 있고 그리고 할당량을 넘었더라도 두 번째까지 틀린 문제들은 무조건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은 내가 정확히 몰라서 틀리면 틀릴수록 할 게 많아지는 거죠. 문제도 더 풀어야 되고 설명도 더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문제 더 많이 풀고 설명 더 많이 해보는 거는 이 아이의 실력에는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정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착실하게 잘 익혀가지고 맞추거나 그래야지 네 실력이 향상이 된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1번, 2번과 연계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3번도 꼭 필요한데요. 완전학습이라는 걸 할 텐데 완전학습은 예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습, 학습, 복습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는 거 그거를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습은 아무도 안 하죠. 하지만 예습은 정말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사실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예습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습이 얼마큼 좋냐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아는 거예요. 네. 사람은 원래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아는 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고 관심이 가요. 그게 바로 예습의 힘이고 예습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지기 공부한 학습 효과랑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습을 좀 강제로 시키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시간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수업 시간이 하루에 50분 1, 2, 3교시를 수업하게 되고요. 그렇게 3일 오게 됩니다. 네. 월수금 반이거나 화목토 반이어서 3일 학원에 오게 될 텐데 예전엔 60분 2교시 수업을 했지만 UTM으로 변경되면서 50분 3교시로 변환이 된 건데요. 1교시에는 교실로 가지 않고 스마트룸이라는 공간에 가서 따로 예습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예습은 혼자 뭐 아이들 책 보고 하진 않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영상이 팝업창이 뜨게 돼서 거기에 나온 걸 보고 따라해서 팝업창이 뜨면 지금 내가 봤던 거를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실제로 몸으로 계속 따라하면서 하게끔 되는데요. 제가 이따가 영상 실제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어쨌든 예습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종치면 교실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2, 3교시는 우리 담임선생님 있는 교실에서 통째로 같이 수업을 하는 건데 근데 예습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는 날이다. 그러면 예습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아이는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구나 안 상태로 교실에 오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아이가 문제를 막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알았지. 그 내용이 뭔지 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교실에 와서는 정말 이 아이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안 되면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물어보면서 네, 안 되면 도움 받아가면서 입력해보고 틀리면 문제 더 풀어보고 잘 알겠으면 내가 직접 선생님한테 설명해서 검사도 받고 도장도 받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2, 3교시에 통째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날 걸 다 하고 검사까지 맡으면 이미 진도장에 있는 그날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한 거잖아요. 숙제가 없는 거죠. 다 했냐?
잘했어. 숙제 없어. 푹 쉬다 봐. 하지만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숙제가 생기는 거고요. 숙제를 잘 안 해놓은 친구들은 남겨서 공부를 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숙제를 안 만들려고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실제 같은 시간이라도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자기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시켜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하는 과정에서 2, 3교실 통째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모르는 것들을 직접 한 명 한 명 관리 감독해주면서 공부를 시키게 돼요. 왜냐면 저희가 정원이 한반 정원 8명이지만 보통은 4, 5명, 5, 6명도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하나 다 직접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검사받고 거의 모든 과정들이 1대1로 진행되고 그걸 검사받고 끝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건데 공부했으면 시험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죠.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점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 시험 대비를 하게 되는데 반마다 과정은 좀 다르죠. 뭐 5주 이상 해야 되는 반도 있을 수 있고 뭐 2주 미만 해도 뭐 무조건 100점 나오는 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학수고대라고 해서 기출문제랑 예상문제를 만드는 책을 풀게 돼요. 저것도 입력해서 틀리면 문제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타임캡슐이라고 자기 이름을 박아서 책을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저거는 100문제이기 때문에 두껍진 않아요. 이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모니터에 더 나와서 연습을 좀 더 했겠지만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이제 우리 학교 작년 시험지, 재작년 시험지, 옆학교 시험지 실전 테스트를 계속 해보게 되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한 2, 30개 정도 실제 시험지를 풀게 되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한 7, 8개 정도의 시험지를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시험 준비를 다 하고 시험 보고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정상 과정으로 돌아서 진도를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재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U2M 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부를 할 텐데 3학년들은 너무 애기라서 2교시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4학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교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예비초등학교 6학년인 5학년 11월 달에 되면 수학시험 좀 따로 봐서 합격한 친구들은 영재센터 편성이 돼서 과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중학교 1학년 6학년 11월 달에 되면 영재센터에 수학 시간도 이제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주말 편성이 다 이거 영재센터 주말에만 수업하는데 7교시씩 공부를 하게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영재학교 시험이 끝나게 되면 다시 시간표를 줄여서 5교시를 공부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걷게 되는 거죠. 뭐 모든 아이들이 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이런 과정도 있다고 살짝 안내를 해드린 거고, 필요하시다면 이제 물어보셔도 되고, 뭐 차츰 이제 영재센터 관련된 영상도 하나씩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영상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상담 시에 원장님께 여쭤보시면 하나하나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른 우리 아이 과정들에 대해서 결과는 바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하나하나 우리 아이를 맡겨주신 만큼 저희도 열심히 아이를 가르쳐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